만드시면 우리도 하나씩 차고 좋은데. 나 맨날 그럼 몇 시지? 통화를 또 늦게 했다고 또 난리를 쳤었잖아. 네, 트럼프랑. 나경원이 이재명 트럼프 지각 통화 외교적 냉기. 김민석, 이종석 인사 철회해야 한다. 외교적 냉기라는데 얼마나 냉기가 돌았는지 차가웠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높은 명성 가진 이 대통령 곧 뵙길 기대한다. 아 너무 차가워. 너무 냉랭한 것 같아. 완전 뜨거웠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하면 이런 얘기도 나눴다고. 지금 뭐 양 국가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사실 뭐 온전히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만 봐도 이재명과 트럼프가 골프 실력 소개하며 동맹 라운딩 갖자. 네, 그리고 첫 통화에서 서로의 피살 위험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사실은 어떤 그 독립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남자들, 뭐, 여성도 요새 담배 많이 핍니다만, 이렇게, 혈연, 지연, 뭐, 끼견? 뭐, 연초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피살될 뻔했어. 그러면, 거기서 일단, 뭐, 확, 카르마, 인연이 팍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 정도 첫 전화통화에서 이야기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사실 기억해 보세요.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쭉 역순으로 내려가면 미국 대통령이랑 전화통화 한 자체 가지고만 뭐 대통령이랑 전화했다 막 이러지 내용이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왜? 밝힐 게 별로 없거든.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DJ 때 클린턴이었나? 하여튼 그때는 좀 이렇게 이거 평생 민주화에 헌신한 뭐 DJ 선생님과 통화해서 반갑다, 뭐 대통령 선거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는 보도됐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둘이 엄청난 케미가 지금 형성이 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위상 자체가 과거보다 지금 굉장히 올라간 게 사실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유능한 지도자라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강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국민들 지지도 높고 이렇게 유능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미국으로서도 무시할 수는 없죠. 잘 지내야죠. 실력자지. 그럼요. 그들의 언어로. 근데 사실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취임이 언제 며칠이었죠? 6월 3일이었나? 네. 6월 4일? 6월 4일 날 했죠. 6월 3일이니까 6월 4일이지. 근데 지금 6월 15일인가요? 출국이? 네. 캐나다? 열흘 만에 출국하는 거야. 통상적으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G7 같은데 초대받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뭔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쭉 안정감 있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때 G7 같은 데 부르는 건데 대통령 되자마자 지금 부른 거거든. 그만큼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판단이 끝난 거야, G7. 응?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캐나다에서.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열흘 만에 순방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열흘 만에 가서 G7에도 참석해야 되지만 트럼프랑 단독회담 해야지. 네. 기시다랑도 해야 되지. 그리고 다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독일 뭐 이런 정상들이. 그러면 스탠딩 대화를 포함해서 7개국 이상, 뭐 인도도 아마 또 올 거고 한 10개국 가까운 정상들이랑 단독회담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세션은 뭐 그 전체 회의는 뭐 진행되는 대로 한다 쳐도 이게 일정도 대단히 고된 일정이긴 합니다만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옛날 윤석열처럼 이렇게 메모된 거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긴급 물가 점검하고 있고 각 부처 지금 보고받고 있는 와중에 이게 순방 일정 소화가 가능할까?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청와대 같은 경우 저는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용산이라고 이제 안 불러요. 재수 없어서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지금 청와대 홍보 라인이 아직 셋업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홍보 수석이랑 대변인 추측관장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 사람이 없어 지금 컴퓨터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실무 준비는 외교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런 큰 외교 행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얘네가 다 해놨을까 근데? 초대 받을지도 몰랐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밑에서 있었던 관료들이라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사실은 그 열흘 만에 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은 이런 외교 행사와 이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은 대통령실 참모가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딱딱 맥을 짚어서 회의하고 점검하고 완벽할 수는 없겠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보다는 100배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아니, 이런 일정 행사 기회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다 경험이고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무리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도 보관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뭔가 선물을 하나 안겨주고 뭔가 대한민국에서 받아내야겠다. 이런 보관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피하면 안 된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호랑이 굴에 지금 오늘 LA에서 지금 거의 폭동 수준의 소요가 발생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위기예요. 지금 뭐 일본이나 대한민국한테 뭐를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됩니다.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하튼 승부사 이재명의 첫 국제 외교 무대 데뷔 기대됩니다. 자, 이거 생각나시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던지고 떠나요. 역대급 순방 예산 국민 혈세 578억 원. 네, 올해 순방 예산 249억 원 탕진했는데 329억을 또 편성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지금 없는 살림 거의 창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대통령 시계 있잖아요. 이것도 안 만든다는 거야 지금. 돈 없다고.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만드시면 우리도 하나씩 차고 좋은데. 나 맨날 몇 시지? 나 한 번도 안 참았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나 그 전국민 25만 원 안 받을 테니까 그 시계 주면. 자, 그렇게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이번에 성과를 내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연합뉴스. 네, 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까 봤더니 요 얘기네요. 네, 한일 관계 중요성 증대. 그리고 트럼프에 이어서 두 번째 정상간 통화하고요. 상호 국익 관점에서 도전과제 대응 상생 방안 모색 기대한다. 네. 한일 수교 60주년 맞아 당국 간 소통 강화 공감대 형성하고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로. 네, 원칙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여하튼 간에 양 정상이 처음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는 점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커뮤니티에서. 네, 이시바 총리 사석 발언 보도. 나도 자민당에서 아다시모 자민당 내에서는 중도의 리버럴이다. 좌파 이재명 씨와도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어떡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인데 더 잘 맞겠네. 네. 저는 기대가 되네요. 사실은 중국이 아니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 두 번째 통화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뭐 그냥 국민의힘에서 맨날 쉐쉐쉐쉐 하면서 친중 인사다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일본 다 이 동맹 국가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위주로 지금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포석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큰 포석이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더 저희한테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순서잖아요. 누구를 먼저 그럼요. 근데 역시 승부사 노련한 이재명 대통령, 중국이 아니라 일본과 먼저 전화통화를 했다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실용성에 입각해서 성과를 내는, 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미국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이 워낙 지금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어떤 입장을 잘 조율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도 조율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도 조율하고, 뭐 이런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새롭게 이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조율해야 돼.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도 조율하는, 완전히 조율술사 이재명의 국제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한번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